예, 그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 그 공무원 인건비 실상 최초 분석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때 부제가 기재부 인사혁신처 직계대상 각 제각각 인건비 예산 공개 시급 뭐 이런 기사네요. 한국일보 그 송정근 기자가 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 2019년 국가공무원 인건비 관련 예산 그래가지고 국가공무원이 129만 9,355명,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38만 4,202명, 공무원 총수 168만 3,55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건비 예산이 37조 1천억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충 나눗셈 해보면은 이거 뭐 한국 공무원이 저임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보니까 국가공무원 내용을 좀 보니까요. 헌법기관이 26,578명이고 행정부가 64만 6,493명인데 특이하게 군인과 군무원이 62만 6,284명으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이게 최초의 공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지방공무원은 이제 지방자치 그 일반 행정직하고 교육자치를 합쳐서 아마 38만 4,202명으로 이렇게 집계한 것 같은데 제가 이 통계에서 군인 군무원 통계를 사실은 여태까지 처음 봅니다. 아마 이게 군인 군무원에는 우리 아마 기존의 직업 군인 한 20여 명에다가 우리 의무복무 사병들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접해왔던 그 공무원 총수는 대충 뭐 102만 명, 103만 명, 104만 명, 대충 뭐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168만이 이제 올라갔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군인과 군무원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면서 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그 공공 부분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인원 인력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그거는 이 좀 다른 통계에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 부분 일자리 통계인데 여기는 인건비는 들어있지 않고 일자리 개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 대선 때 그 우리 그 공공 부분의 고용 인원이 전체 고용의 7.6%고 OECD 평균은 21.3%고 그래서 절반 하려면은 3%포인트를 올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자.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은 17만 4천 명이고 나머지 63만 뭐 6천 명인가는 이 다른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으로 뽑는다. 뭐 대충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의 고용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때 통계청에서 이제 그 제시했던 게 바로 저 통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아마 2015년인가 뭐 그쯤 됐겠네요. 공공부 일자리 통계. 그 통계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때 이제 요 보고서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부분은 일반 정부하고 공기업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 일반 정부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성 기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은 비금융 공기업, 금융 공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2008 SNA라고요. 이 유엔의 어떤 이 분류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기준 사실은 이제 요 기준에 따라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요 기준으로 일자리 개수는 내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안 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걸 볼게요. 그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공공 부분이 일반 정부가 206만 3천 개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 34만 8천 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공기업 통계는, 그러니까 공공기관 통계는 안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안료.co.kr 거기 들어가면은 중앙공기업 한 300여 개가 이 안에 이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들은 클린아이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방공기업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안료 시스템에 있는 그 공공기관 그것하고 그러면 저기 있는 공기업하고 같은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통계를 보면은 요 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자, 그 여기에 이제 그 일반 정부는 아까 중앙 지방 사회보장성 기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보장성 기금은 안에 들어 있는 게 6개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료 시스템에는 다 그 공기업으로 다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중앙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 기관 57개 있고요. 공공비영리단체가 209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기에 20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뭐 광역기초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그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공공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지자체 산하에 있는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대구도시철도공사라든지 인천교통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516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비영리단체가 209개, 516개, 대충 이게 여기서만 이게 725개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안료 시스템에 들어있는 공공기관 일부하고 그 다음에 클린아이 시스템에 들어있는 공공기관 일부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 공기업,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마 그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 공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이게도 이제 중앙 111개, 지방 241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자, 지금 다시 이제 옵시다. 일반 정부 밑에 중앙 정부에 77만 4천 개가 있고 지방 정부에 125만 1천 개가 있고 사회보장성 기금이 3만 7천 개가 있는데, 사회보장성 기금은 아까 이제 그 사회보장성 기금이 총 6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는 아까 이제 그 말 그대로 뭐 입법, 행정, 사법 뭐 이러저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공공비영리 단체가 들어 있고요. 지금 이게 아까 그 국가공무원의 군인하고 군인 군무원 62만을 뺀 나머지 숫자보다 이게 조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공공비영리 단체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 여기 지방정부가 그런데 이제 125만 1000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군인과 군무원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지방 공무원이 38만 4,2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국제 어떤 보편 기준인 2008 SNA 기준으로 보면은 요 지방 정부가 125만 1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는 이제 뭐 비정규직들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그 한국은행이 아니라 저기 기존 한국일보가 아마 요 통계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획재정부 공무원 인건비 통계하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어떤 뭐 봉급표 뭐 통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마 이런 숫자를 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공공부문의 피용자 보수 통계를 냅니다. 이게 같은 기준을 쓴 겁니다. 이게 자, 피용자 보수는 급여에다가 고용주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그게 한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 85%는 이제 급여인데, 요 공무원 피용자 보수를 보면은 자, 2017년 기준으로 일반 정부가
120조 1000억의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금융 공기업이 이제 그 20조 가량 되고, 금융 공기업이 2조 4천억 되고, 합쳐가지고 공공부문의 전체 피용자 보수가 143조가 나옵니다. 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 정부, 즉 20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120조 1000억 원의 어떤 피용자 보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1인당 평균 하면은 대충 이게 한 6천만 원쯤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안에는 그 비정규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제, 기간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6개월짜리, 그러니까 뭐 1년, 2년 된 사람들도 여기 다 들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걸 평균한 게 지금 현재 120조 원 정도 되니까, 아마 정규직들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분들은 아마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는 아마 좀 넘을 거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통계는 사실은 요겁니다. 결론적으로 저기 있는 어떤 공무원 총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많은 어떤 이런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 비영리 단체들이 사실은 저 안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를 가지고 공공 부분은 일반 정부가 206만,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 이제 34만 8천이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77만 4천, 지방정부 125만 1천, 대충 이제 이렇게 보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 그 중에 일부인데요. 그게 이제 피용자 보수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143조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2007년,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앞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한국 공공부문을 너무 좀 이게 좁게 보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은 UN 2008 SNA에 따르면 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공공비영리 단체를 공공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뭐 이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 의무복무 중인 사병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복무 중인 사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에 그 군인 군무원 통계에는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제가 그 공공부문 241만 1000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군인 군무원 중에서 의무복무 중인 사병들이 한 3, 40만 되겠죠, 그죠? 그분들이 여기 사실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는 옛날처럼 뭐 월급이 10만 원, 뭐 5만 원 뭐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0만 원, 40만 원 이 수준이면은 이제 그것도 사실 여기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부문이 여기서 한 270만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립학교 교원들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립학교 교원은 사실 월급을 갖다가 100% 정부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이거는 공공부문에 포함시킵니다. 뭐 여기 사립유치원에 뭐 어린이집도 지금은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이른바 유치원 3법이다 그래가지고 뭐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공공부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현재 공공부문은 한 300만 명이 넘는 거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요 숫자도 문제지만 그 한국은 아다시피 이제 그 국민 어떤 원래 이제 이 통계를 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부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업과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컨대 지금 많은 어떤 민간 그 병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한 100만 명 이상이 종사할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의료보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상품, 어떤 기술을 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그 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규제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국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늘어납니다. 공공 그 일단 의료 병 어원 쪽에서만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사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떤 공기업 아닌 공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예컨대 포스코하고 KT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자회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관리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역시도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하철 그때 2호선 구의역 그때 사고로 이제 죽은 그 김군 있잖아요. 김군이 은성 PST를 다녔는데 그 역시도 그 서울 메트로의 자회사였지 않습니까? 역시 사실은 공공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의 공공 부분은 이거는 400, 500만 명 이상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그 한국의 공공 부분은 그야말로 복마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투명한 통계가 좀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일보가 이런 식으로 공무원 인건비의 뭐 일부를 갖다가 건드리게 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한국일보나 뭐 우리 언론들이 그 공무원의 어떤 인건비 예산, 그 다음에 어떤 공기업의 인건비 예산, 그 다음에 권력에 의해 가지고 즉 정부에 의해 가지고 차지되는 전 분야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그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발전의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